이번 차시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 후보인 노무현이 48.9%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3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의 네 번째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제15대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하고 다시 대선에 도전한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와 국민참여 경선을 거쳐 새천년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이 16대 대선에서는 경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당시 이회창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이전 선거에서도 나타났던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기피 논란, 온라인을 통한 노무현 지지층의 결집, 정몽준 후보가 노무현과의 단일화 파기 이후 진보 진영표의 노무현으로의 결집 등이 합쳐지면서 노무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명칭은 참여정부입니다.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채택한 것은 온라인을 통해 대국민 제안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일상화된 참여를 통해 진정한 국민 주권을 열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국정 목표를 가지고 탈권위주의 및 개혁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선 탈권위주의적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평검사들과의 대화, 검찰권 독립에 대한 의지, 당권 포기 등 기존 정치 프레임에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던 통제 수단을 포기하면서 한국의 권위적인 정치 문화를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선거법 및 제도의 변화를 통해 정치 체제의 변화를 촉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전국구 의원이 지역구 당선 수에 비례하여 배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별도의 정당 투표 방식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부금 한도가 명확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정당법을 개정하여 정당의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는 등 정당의 구조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주요 과제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각 분야별 중요 과제 12개를 선정했는데 정치 행정 분야에서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게 됩니다. 지방 분권의 대표적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지역에 혁신도시를 추진하기도 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수능 등급제를 도입하고 법학 전문 대학원과 의학 전문 대학원 등을 시행합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4개 법안을 통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 여당, 야당의 타협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특징적인 정치적 사건으로 헌정 역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습니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하기 곤란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새천년 민주당 및 한나라 등에서 탈당한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이 열린 우리당을 창당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은 초반 민주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의 지지층인 개혁 세력이 탈당하자 열린 우리당에 참여하게 됩니다. 17대 총선 직전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2004년 3월 12일에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여당인 열린 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게 됩니다. 탄핵 소추에 반대하던 국민적 여론으로 인해 제17대 총선에서는 열린 우리당이 152석을 확보하게 되면서 국회에서 상당한 약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이 48.6%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0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참여정부 말기 나타난 여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과 낮은 대통령 지지율 등이 겹쳐지면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대선에서 최대 표차로 2위인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최대 표차이는 2017년에 실시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표차이가 최대 표차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와 같이 각 정부에서 사용했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실명을 사용한 정부입니다.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은 영어 이니셜인 MB를 붙여서 MB정부라는 명칭도 언론이나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 목표로 신발전체제 구축을 내세웠으며 구체적인 목표로 국가사회관 시너지 협력을 통한 발전, 질적 성장 추구,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다원주의 가치, 개성, 창의, 존중, 인재 양성, 글로벌 스탠다드와 내셔널 스탠다드와의 조화, 고신뢰 사회 등을 내세우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면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시장 중시 경제 정책을 펼쳤는데 이른바 이제 엠비노믹스라 불리우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이.
이러한 정책은 주로 성장 우선 정책과 규제 완화 및 투자 활성화, 각종 감세가 주요 골자가 됩니다. 다만 4대강 재정비 사업과 같이 정부가 중심이 된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과 관련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과 자원 및 에너지를 강조하였으며, 외교 정책에서 실용성과 경제 이익을 우선으로 내세우며 자원과 에너지 외교를 펼치고 이를 강조하게 됩니다.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통합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친서민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경제 운용을 서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이를 배려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민의 큰 부담이었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무보증 소액 신용대출을 늘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제까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통해 2000년대 한국 정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두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